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하고 늙어서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허름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오가며 묵묵히 아들과 손주를 위해 반찬거리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며느리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기생충.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멸감.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노모의 서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모두가 상상조차 못한 비밀을 품고 있었죠. 겉으로는 가난한 듯 보였지만 실은 50억 빌딩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며느리에게 기생충이라 불린 어머니가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아파트 거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주가 먹을 아침을 준비하려는 것이죠. 계란을 깨고 김치를 꺼내놓고 국을 드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얘네 바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며느리가 힘들 텐데.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냉장고에 반찬 많다니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건 부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건데 자신이 짐이 된 듯한 기분. 그러면서도 내가 괜히 오지랖이 넓었나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손주가 좋아할 과자를 사온 어머니. 이거 할머니가 사왔다. 우리 곧 좋아하는 거잖아?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안 사오셔도 돼요. 저희 생활 패턴이 있는데 자꾸 과자를 사오시면 애가 버릇만 나빠져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손주는 과자를 잡으려다 멈칫. 어머니는 얼어붙은 손으로 봉지를 내려놓습니다. 속으로만 내가 잘못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자책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는 씻으러 간 사이였고 아들이 전화를 받으려 하다가 어머니 눈에 화면이 스칩니다. 순간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거기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생충. 그 이름 옆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집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직 그 두 글자만이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듯 했습니다. 기생충? 내가 기생충이라고? 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게 그렇게 보였단 말이야. 손이 덜덜 떨립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애써 삼킵니다. 혹시 들킬까봐, 며느리나 아들이 눈치챌까봐. 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선 기생충인가 보지. 방 안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마저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허공에 멎어 있고 그 눈동자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기생충.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생충. 두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며 마치 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물을 마시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엄마 요즘 좀 너무하지 않아? 괜히 이것저것 사오고 생활비도 보태는 것도 아니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의 냉랭한 말. 그러니까요. 솔직히 부담이에요. 뭐든 끼어들고 집안일 간섭하고 그냥 우리 집에 붙어있는 기생충 같아요. 생활도 불편하고 쿵. 어머니의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합니다. 간신히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그 소리에 아들이 엄마 들으신 거 아니겠지? 하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듯 대답합니다. 들으셨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본인이 눈치라도 좀 챘으면 좋겠네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며 자신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날 밤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골집 작은 부엌. 젊은 시절의 자신이 땀에 젖은 손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반찬은 늘 자신은 먹지 않고 아들 몫을 챙겼던 그 시절. 엄마, 나 이거 너무 많아. 많아야 공부 열심히 하지. 우리 아들은 크게 될 놈이야. 그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던 순간 남편 없이 혼자 농사 지으며 허리 굽어가면서도 내 아들 잘 되면 된다며 버티던 지난 날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기생충으로 취급한다니.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겹쳐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어요. 솔직히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말끝마다 느껴지는 건 나가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구나. 아들은 그제야 아, 엄마 그런 말 마세요 하며 어정쩡하게 달래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몰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의 내적 독백. 내가 기생충이라니.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세월이 다 모였을까. 차라리 그냥 이 집을 떠나야 하나. 그 순간 어머니의 시선이 옆 서랍에 놓인 낡은 서류철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허름해 보이는 그 철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죠. 곧 이어질 이야기는 모두를 뒤흔들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외면 이후 어머니의 자리는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집안의 온기도 어머니에겐 닿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온풍기는 안방 쪽으로만 향하고 어머니의 작은 방은 늘 싸늘했습니다. 밤마다 두툼한 담요를 덮어도 발끝이 시려워 몇 번이고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문득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머니 방에 전기장판 깔면 전기세만 더 나와요? 그냥 두꺼운 옷 입으시면 되죠? 말은 무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차가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마저 숨막히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웃으며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어머니 앞에는 작은 그릇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기 반찬은 저희 먹고 남은 거 드세요. 나트륨 조심하셔야죠. 말은 배려인 척했지만 사실상 남은 찌꺼리를 내미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됐을까? 입안 가득 쓴맛이 번지며 눈물이 국물에 섞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갔다가 손주가 좋아하는 귤 한 상자를 사왔습니다. 무겁게 들고 오느라 손가락이 빨갛게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걸 사오셨어요?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도대체 왜 돈 낭비를 하세요? 순간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애가 좋아할까 싶어서.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귤 상자를 냉장고 구석에 밀어넣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방 안에서 홀로 속삭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게 죄였을까? 내가 없었더라면 얘네는 더 행복했을까? 정말 내가 기생충이었나?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심장은 쥐어짜듯 아프고 숨은 자꾸 가빠집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낡은 보따리에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아직 젊고 해맑던 아들과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나? 여기선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문틈으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칫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쏟아지려는 그때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서랍 위 낡은 서류철로 향합니다. 그 안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세상을 뒤집을 비밀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새벽녘 현관문 앞에서 멈춰선 채 서랍 위 낡은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노랗게 바랜 등기부등본과 두툼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의 소유주 이름, 바로 어머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몰라주고 날 기생충 취급하다니. 사실 어머니는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바로 주지 않은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가 정말 내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달라붙는 건지 내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소박하게, 검소하게 살며 일부러 돈 없는 노모처럼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휴대폰 속 이름, 아들의 무심한 태도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빌딩 관리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다음 달 세입자 계약 갱신건으로 뵙고 싶은데요. 그 순간 며느리가 곁에서 그 전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세입자? 계약?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순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이며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몰래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조용해진 틈을 타 며느리는 결국 서류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적힌 상가 건물 소유자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집에서 제일 가진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잠시 후 며느리의 얼굴에 서서히 탐욕의 빛이 스며듭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지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좋아. 이젠 내가 저 건물을 손에 넣을 거야. 그날 저녁,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차갑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건네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국 끓여 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맞죠? 어머니, 요즘 방 춥지 않으세요? 전기장판 하나 깔아드릴까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미 그녀의 직감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는 것을. 방 안에 홀로 앉은 어머니는 서류철을 끌어안고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본 거냐? 날 기생충이라 부르던 그 입술로 이젠 뭐라고 부를까? 보물창고? 돈줄?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오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믿기지 않죠? 어머니가 50억 건물 주인이라니.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어머니, 우리 손 안에 꼭 붙잡아야 해요. 아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어머니, 절대 우리 손에서 놓치면 안 돼.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구나. 며느리가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낸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다정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산책 나가실래요? 어머니,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생충이라 부르던 입이 이제는 어머니 하며 달라붙는구나. 며칠 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 며느리는 돌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가들이 돌봐주시고 저희도 마음이 한결 놓일 테니까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젓가락이 덜컥 떨어지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듯 멀뚱히 앉아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조용히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아왔던 울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생충이라 불렀지 나를 집안에 붙은 기생충이라고. 모두가 놀라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며느리는 순간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한 척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오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한마디. 그래, 기생충. 하지만 그 기생충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다. 순간 어머니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서류 위에 적힌 소유주 이름, 그리고 50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 명이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그 빌딩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며느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에 치밀어 오르던 아들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음? 내가 본 건 사랑이 아니었어.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만 여겼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던 며느리가 결국 무릎을 꿇으며 외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진심은 아니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건물은 결국 아들에게도 물려주실 거잖아요. 저희도 가족인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군.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어머니는 서류철을 굳게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건물의 주인은 나야.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할 거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이 글썽이며 엄마 하고 부르짖었고 며느리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철을 품에 안은 채 단호한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닫히는 문소리에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진실은 마지막 결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어머니는 새벽녘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철이 쥐어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줄 건 무엇일까?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 앞 아들과 며느리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서류철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건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이제 없다.
순간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최소한 날 기생충이라 부르지는 않았겠지. 네 아내가 그랬고 너는 그 옆에서 방관했어.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나 같은 노모들이 홀로 서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경악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가족을 제치고 남에게 주시겠다니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날 버렸는데 내가 왜 가족을 위해 남겨야 하니?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순간 주변에 있던 친척 한 사람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님, 잘하셨어요? 그게 진짜 어머니로서 또 인간으로서 당당한 길이에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기생충이 아니야?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기생충이라 불리며 모멸을 당했던 어머니.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을 짐으로 여긴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과 진심은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돈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부모님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 그분을 무시했다가 사실은 상상도 못한 보물을 지니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